주식회사 영문교육 영어아카데미 고등부 주최 2024 내신 전략 세미나, 오늘은 연성고등학교 편입니다. 저는 연성고등학교 내신 전략 세미나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영문교육 기획실장 세라킴 김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붙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소규모 간담회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책상까지 놔줬어. 필기하라고 자료도 줬어. 혹시 나한테 뭐 시키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이크 든 사람들만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준비된 음료 드시면서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을까요? 네. 저희가 정말 세미나를 여러 번 진행하고, 또 저희 학원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보니까 다채로운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세미나 하면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많이들 하죠. 근데 이렇게 자녀가 함께 할 때는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뭔가 가슴도 뭉클하고 더 잘하고 싶고,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이 엄마한테 어떤 마음으로 끌려왔을까, 이런 걸 제가 예측하면서 더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저희가 사전에 광고드렸던 것은 2시간 동안 진행이지만, 지난주에 진행된 해성고와 신성고등학교 세미나를 보니까 2시간을 거의 다 안 채웠어요. 굉장히 좋은 강의죠. 일찍 끝나고 정시 시작하는 강의, 그리고 질문까지 없고 심지어 내용이 유익하면 만점이죠. 바로 그것이 저희 영어 아카데미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자리마다 투명 파일과 핸드아웃 2묶음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표지에 쓰여있듯이 작년을 기준으로 한, 즉 2022년 연송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영어, 국어, 과학의 기출 시험지 파일입니다. 매우 유익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보시고, 또 강의 후에도 한번 스케치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자료니까 꼭 봐주시고요. 또 LYR 속에는 영어아카데미 고등부 단과 시간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저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영어아카데미는 이렇게 강의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혼선 없으시도록 고1 것만 정리해서 깔끔하게 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고급 삼색 볼펜을 드렸어요. 필기도 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공부하실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로서 제가 안내드릴 중요한 사항들을 다 말씀드렸고, 혹시 갖고 계신 휴대전화가 소리를 되어 있으면 강연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매너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성고등학교 내신전략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성고등학교 국어 출제 경향과 전략에 대해서 주식회사 영문교육 입시전략실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국어과 강사이신 박영민 선생님, 수강교는 국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열강해 주실 텐데요. 정말 강의가 좋습니다. 열정적이시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영어아카데미 국어강사 박영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어아카데미 국어강사로서 대표 해가지고 연송고등학교 이제 국어 출제 경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연송고등학교가 시험이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작년에부터 연송고등학교가 이 송도 지역에서 우수 학생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시험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자, 연성고등학교 국어 내신은 우선 다른 평이합니다. 자, 다른 데는 수행평가가 보통 30% 들어가는데 국어는 이제 20%밖에 출제하지가 않고, 이제 중간고사 40%, 이제 기말고사 40%, 이제 수행평가 2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지필고사 범위는 교과서 3단이죠. 보통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교과서, 부교재, 그 다음에 외부지문,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연성고등학교는 그냥 교과서 3단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 페이지 수는 이제 8페이지예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문장 수는 총 28문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후에 주간 서술형의 출제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2학년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따보다 그게 선생님이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서술형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연성고는 문법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 중에 합니다. 총 28문제면 8문제, 9문제가 무조건 문법이 들어가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문법이 들어가고요. 1학기 기말고사 문법이 들어가고요. 2학년 1학기 문법이 들어가고요.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문법이 들어가요. 근데 이 문법 문제가 많이 들어가요. 보통 8문제에서 9문항이 들어가는데 우선 중간고사가 교과서가 3단위인데 연성고 시험지를 좀 칭찬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를 수능형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수능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화법, 이 화법 유형, 그 다음에 작문 유형,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3월 말에 있을 모의고사 1번부터 10번까지 유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 유형이 문법이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독서,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 3단원이네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중간고사 때는 난이도가 정말로 쉬웠어요. 정말로 쉬워서 저희 1등급 친구가 97점 몇이 1등급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난이도가 쉽다라는 말에는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어머니 시험지를 볼게요. 우선 이 연속문 시험지인데, 자, 애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해서 합니다. 총 페이지 수는 8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1페이지 문항이 같습니다. 2페이지 같습니다. 3페이지 같습니다. 4페이지 같습니다. 제한시간 50분인데 여기가 지났을 때 시간이 절반 이상 지나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98점이었는데 3, 40점 학생께서 많았다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시험지가 무작정 쉽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선 거기서 왔을 때 시간이 모자랐고 18번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딱 문제를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1번까지. 그 다음에 뒷장에 한 장이 남았는데 마지막 장에 문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자 문법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6문제가 있는데 7, 8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법 같은 경우에 문법 한 문제가 지문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한 학생들은 4, 5등급대가 됐습니다. 점수는 50점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쉬운데 우선 다시 이제 위로 가겠습니다. 연속고에서 가장 큰 전략은 얼마나 제대로 된 읽기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시험지를 끝까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게 이제 학교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었던 친구들 중에 문법에서 이제 한 개 틀렸거나 다 맞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틀렸으면 이제 등급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권들 사이에서 그 지문을 다 읽고 상위권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얼마큼 조심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큰 등급을 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럴 때 자기네들은 그 문법에 이렇게 진심이다라고 했는데 자 고등학교 1학년 교재인데 문법의 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출 수준의 이제 난이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교과서만 갖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부족하게 되고요. 우선 지문이 길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3분의 2 정도가 문제 길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문법을 딱 맞이하니까 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제가 방금 말한 친구들은 등급이 3등급대가 됩니다. 80점대 후반의 등급 친구들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가장 세개가 있었던 문제가 제가 방금 이 22번과 25번과 결국 이 문법 세 문제가 여기에서 가마권이 하나 틀리냐가 1등급이 정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내 등급 급 차이가 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이렇게 보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했어요. 항상 보기 전에 한 3, 4개년의 기출을 풀어보잖아요. 이것도 3, 4개년의 기출을 풀고 비슷하게 나왔구나 했는데 기말고사에 들어가서 보니 모든 친구가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연속고 기말고사가 돼버립니다. 우선 연속고 기말고사 1등급이 이제 82점대가 나왔고요. 82점대가 1등급이라는 얘기는 상위 4%가 82점대라는 거고 가장 이 시기에서는 여기 지역별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다르느냐? 그 중간고사에서는 문법이 의문의 변동이라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문법이 1학년 표면적으로 보기엔 되게 어렵지 않은데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형태소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품사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연속무가 이번에서 다르게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외부 문제도 많이 냈고 외부 지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정도면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연속무 친구들은 몰락을 많이 했던 시험지가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되고 이때 시험지부터 연속무 시험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험지로. 예전에 연속무 그래서 풀만하지 괜찮잖아 좀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가 상당히 어려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거 시험 이후에 2학기 시험지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부 지문과 난이도가 높게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깊이 있게 예전과 다르게 그냥 기출 문제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네가 아니라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길 제가 바라게 되는 거고요. 그 기말고사의 특징을 보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화법, 작문,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법이 출제를 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어머니 문법을 처음으로 딱 뺐어요. 문법을 처음에 뺐고 이 4번 문제 보이죠? 우리 친구 틀렸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허비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근데 대단한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조금 이따 한번 직접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워드를 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거고 또 문법이 2학기 때도 문법이 이제 여기 문법이 8문제 똑같이 출제를 한 거죠. 기맞춤 2학기에도 똑같이 8문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문법만 가지고는 하지 말고 조금 깊이 있는 문법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국어 공부의 가장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이 출제가 됐는데 여기 보세요, 언니. 여기가 보면 가가 있고 글씨는 안 보이셔도 돼요. 가가 있고 이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있는데 보통 학교의 문제면 이렇게 하나의 지문에 여기 보기에 새로운 지문 보기를 외부 지문을 줘갖고 외부 지문과 관련된 게 한 문제를 주거든요. 근데 신송은 그냥 지문에 교과서 하나, 외부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둘, 총 3개의 외부 지문을 넣어갖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이 세 문제도 되게 우리 친구들 어렵게 했어요. 우선 글자 수를 보시면 우선 선택지가 3줄씩 되는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우선 연속무가 국어시험을 잘 보려면 첫 번째가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읽기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 선지가 길어요. 선택지가. 그 선택지가 길다 보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작년 4번의 중간기말에 그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게 공통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외부 지문 때문에 문법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럼 결론은 연속을 준비한 첫 번째, 지문을 보는 능력을 길러라.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라.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뽑아왔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거거든요. 자, 여기 보기를 주고 띄어쓰기 잘못된 걸 찾으래요. 여기에서 우리 애들이 펜을 되게 많이 놨어요.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끝까지인데 일주일이 걸렸다. 식민지 경기대 형편없는 착취를 당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들어오신 길에 고기 2분을 사오셨다. 식구가 모였는지 댓글에 고무신이 모여있었다. 간호신은 나에게 지정된 주사를 한 대는 왔습니다. 얽히고 살펴있는 수목들이 찾아서 마음을 들게 틀린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긴 했어요. 거기 그리고 제가 국어답지에는 정답지를 해놨는데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형태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품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특히 품사 중에서 이 조사의 의미, 그 다음에 관용사의 의미를 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원이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그냥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특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렇게만 했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형태소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단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문법의 전체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걸 풀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형태소를 이제 보면 이제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 형태소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얘들아 형태소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근데 이걸 들은 친구들은 이걸 맞췄을 것이고, 왜냐면 형태소라는 말이 중학교 때는 안 나온 문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어 첫 번째, 지문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국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외부 지문 같은 거는 명상이 약간씩 힌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을 때. 저희 학생들도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제 알게 된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게 그거 잘 봐봐 중요해라고 해서 교과 외에 문법으로 형태소를 출제했게 된 거죠. 난이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처음 보는 이제 말들이다 보니까 헉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시간 1학년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듣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고에서는 국어를 조금 깊이 있게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7번 문제도 결론은 교과서에 없는 말들이거든요. 관형사는 뭐다, 의존명사는 뭐다, 이런 건 교과서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게 연속고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고의 국어 평가를 이제 총평하게 되면은 첫 번째 뭐냐면 우선 수업 시간에 되게 선생님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말고사 이후로부터 외부 지문 출제가 많고 외부 그다음에 교과서 외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문법은 고3 수준까지 수능 기출 정도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글자 수 너무 많아요. 교과서 문법 문제가 9문제인데 시험지 페이지 수가 8페이지예요. 여기서 제일 많은 시험지가 해송고등학교 12페이지인데 근데 거기에 문법이 없고 이제 12페이지가 되는데 연속고는 문법이 8문제 9문제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 페이지 수가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글씨가 많다. 글씨가 많다 보면은 그 시험을 보다가 시간이 부족한 친구가 많을 수가 있고 시간이 부족했으면 보통 기본이 4, 5, 6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읽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로서 외부 지문에서 시를 되게 많이 인용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시가 쉬운 시들이 아니라 조금 수능 특강이나 그 낯선 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낯선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하는 것이 국어 내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고는 학습지를 좀 많이 줍니다. 학습지 문제도 잘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를 잘 안 봐요. 좀 다르게. 근데 이제 연속은 학습지를 조금 잘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거기에서 모르는 게 없게,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알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습지를 다 설명해 주시진 않고 나눠주시기만 해요. 어떤 부분은. 또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전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인원이 모두 작년 2분 이상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걸 설명을 해줬다, 안 해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를 받았을 때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읽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문법이 3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깊은 이해 그냥 문제만 풀고 교과서가 아니라 깊은 이해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수행평가예요. 처음에만 써있고 수행평가 20%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남자 학교들 중에서도 수행평가가 가장 무난해요. 우선 뭐냐면은 글 읽기예요. 글 읽고 감상문 쓰기. 우선 글을 읽는 게 우선 내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책을 읽은 다음에 감상문을 쓰고 다른 학교는 글을 쓰는 것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연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설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진 주제든 아니면 내가 원하고 싶은 주제 아니면 내가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 개학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읽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왜냐면 수행평가하는 게 그때 시기가 되게 바쁜 시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책을 읽어놓으셨으면 1학기도 수행평가도 독서감상문을 쓰는 거고 2학기 수행평가도 독서감상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독서감상문 쓰는 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수행평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독서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좋은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가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가 20%가 되게 중요한 성적이에요. 왜냐면 저 작년처럼 중간고사가 쉬워서 등급의 구분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너무 어려워서 등급의 차이가 높았고, 근데 수행평가까지 만점이 안 돼버리면 점수를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우리 영어 아카데미는 연속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냐면, 우선 외워서는 안 돼요. 왜냐면 문법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처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복해야 돼요. 계속 풀고 계속 풀고. 그리고 교과서가 천체 출판서입니다. 천재다 보니까 천체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시험지로 저난이도, 중난이도, 고난이도를 봤을 때 우리 친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알 수 있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보고 자주 이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연송의 특징이고요. 저희는 국어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빙하코피를 평상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연송이 학력평가를 시험에 반영하진 않거든요. 근데 학력평가를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학력평가 공부는 해. 근데 작년에도 야 학력평가 모의고사 공부해라. 근데 내신 안 내셨어요. 학력평가 공부해라. 내신 안 내셨어요. 계속 이러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계속 유형이 변하고 한다면 학력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학력평가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문 국어는 내신 수업 따로 학력평가 수업이 따로가 아니라 수업을 같이 하면서 학력평가와 내신을 같이 하면서 평상시에 독해에 대한 걸 익히게 되는 거고, 문학에 대한 감상 능력도 기르게 되는 게 저희 영어 아카데미 국어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있겠습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3 난이도의 수능 기출까지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접하게 돼야 돼요, 요즘 친구들은. 그리고 많이 문제 풀고 많이 풀리고 또 문제 풀고 틀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게 요즘 국어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세 가지만 말씀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 읽기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매 시험마다 문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되고, 중간고사 때 문법 끝났다고 해서 문법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원문 문학에 대한 반복, 그렇게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성고 국어에 대해서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으신 자료들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영어 아카데미 1캠퍼스, 2캠퍼스 어디든 좋으니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성고등학교 수학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고등수학과 김도영, 수강기호, 수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열강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곳 1캠퍼스가 아니고 연송고 인근에 위치한 2캠퍼스에서 지금 수학을 수업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인사말을 생략을 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고 1학년 수학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산출 방식은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20%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른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산출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고사 범위는 처음부터 대단원 기준으로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의 2차 함수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범위도 별로 넓은 범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월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고사 출제 비중을 보면 교과서 50%, 그리고 학교 프린트 및 시중 문제집의 일반 유형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20%는 모의고사 및 고난도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중상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난이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부분은 수학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이 좀 낯설게 들리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평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학 내신 지필고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등급 컷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등급이 88에서 92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앞에 점수만 좀 보시게 되면 88점, 80점, 68점, 57점이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준 등급 컷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점수가 중간고사 기준인 등급 컷인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2점 이상이 1등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85점에서 92점이 2등급, 그리고 77점에서 85점이 3등급, 61점에서 77점이 4등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학년 평균이 45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좀 특징이 1등급 등급컷이 좀 높죠. 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타 학교 대비해서 2에서 3등급 정도는 좀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 충분히 좀 수월하게 유지가 가능한 시험인데, 1등급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네.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좀 또 다른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2022학년도 연속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지고요. 총 22문제, 객관식 18문제와 주관식, 서술형 4문제, 총 5페이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내신 문항 분석. 자, 교과서나 어떤 문제집에서 출제가 됐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1번에서 9번까지는 교과서, 그리고 12번과 14번도 교과서, 총 22문제 중에 11문제가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교과서만 봐도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시험이고요. 나머지 아까 30%도 센이라던가, 여기 출제에 이제 마플 시너지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센이랑 같은 포지션에 있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보다 조금 더 유형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수도 좀 많은 문제집인데, 센이나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들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17번, 18번, 그리고 서술형 4번. 제가 이제 난이도 최상으로 둔 문제들인데요. 최상인 문제가 3문제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과 18번은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고요. 마지막 서술형 4번은 마플 시너지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출처에 있는 문제들과 실제 시험지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비슷한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학교 시험지고요. 오른쪽이 교과서 문제인데, 수학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더라도 그냥 비교해서 보시면 그냥 아주 똑같은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구조가 똑같고요. 풀이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잘 풀었다면 이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지와 교과서가 아주 유사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이제 마플 시너지의 이 윗부분은 이제 개념 정리된 부분을 발췌한 거고요. 이 밑쪽은 이제 문제인데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념에 있는 두 문장과 저기 학교 시험지에 실제로 출제된 니은 디귿 문장이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기억 보기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유형들을 제대로 연습한다면 개념을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연습한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보기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지와 마플 시너지 문제로 유사하게 출제되었는데요. 저쪽 학교 시험지 니은 보기와 이쪽 마플 시너지의 기억 보기가 똑같은 포인트를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과 디귿이 좀 다른데 실제로 이 마플 시너지에 있는 니은 디귿 보기가 좀 더 어려운 문제, 어려운 포인트를 질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지에 있는 저 기억 디귿 보기는 비교적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유형을 제대로 연습한다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최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술형 4번인데요. 얼핏 보시면 이제 그림이 눈에 바로 들어오실 거고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비슷하네, 똑같이 출제가 됐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선 문제들과는 좀 다르게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도 마플 시너지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고난도 문제 속에 있는 문제고 문제 자체도 어려운데 이 문제는 지금 기본적인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정보를 다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시험 출제된 문제는 시작을 이것처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는 오히려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풀어봤던 거니까 잘 풀 수 있겠지. 근데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술형 4번이면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면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시간도 압박이 있을 거고 실제 실감 난이도는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상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도 최상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2021년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2022학년도 고1 친구 중에 누가 작년 모의고사를 따로 풀어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보가 없다면. 이제 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낯선 문제가 되는 거고 많은 내공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상으로 제가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상 문제, 소위 수학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 3문제나 출제가 되는데 1등급 컷이 92점입니다. 이 3문제 중에 2문제만 틀려도 90점이 안 돼요. 배점도 5점 이상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6점이기 때문에 3문제 중에 2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2등급까지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 1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고 1학년은 이 시험이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먼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교과서 및 시중 문제집, 그런데 고난이도는 제외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제외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센 C단계 정도의 문제들 있죠. 그리고 일반 시중 문제집에 항상 고난이도 문제가 뒤쪽에 있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3등급까지는 수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방금 제외한 고난도 문제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2등급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이 2등급과 3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문제집의 문제들을 다 풀고 1등급 목표로 했을 때 추가적으로 최근 2, 3개년 모의고사에 4점짜리 문제를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2, 3개년 모의고사에 4점짜리 문제를 다 풀려면 되게 많이 걸리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1년에 모의고사가 4번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 있는데요.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3월, 6월, 11월이고 그 3월, 6월, 11월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제만 골라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추가적으로 연습해 본다면 아까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킬러 문제들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럼 저희 영어 아카데미에서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을 하는지 그 전략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연상화 훈련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학 공부의 본질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념 연상화 훈련이라는 것은 문제를 보고 어떤 단어나 그 문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그 개념을 적용시켜야 할지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풀이 설계인데 그 떠올린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구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계하는 겁니다. 모든 수학 문제는 이 개념 연상화와 풀이 설계로 다 이루어져 있고 꼭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수준이 고등수학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반복하면 잘 풀려요. 근데 고등수학에서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구조들을 자기가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수학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2차 함수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의 개념 같은 그런 개념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중에 맞는 개념을 쓰는 거죠. 그게 풀이 설계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요리에 좀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계란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계란을 찔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풀어서 지단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개념 연상화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설계를 해야겠죠. 자, 계란찜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계란을 풀어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고 또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걸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나 가스불에 요리를 하겠죠. 이제 여기서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면 올바른 계란찜이 완성되지 않겠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 연상화와 풀이 설계가 돼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국 1타 수학 강사인 남자 주인공과 반찬 가게 사장님인 여자 주인공의 어떤 로맨스를 그린 재밌는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연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전국 수학 1타 강사라고 불리고 있는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강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의 장면이 강의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곱근의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어야 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 연상화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궁금해서 그 현우진 강사의 어떤 그런 짤들이나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강의에 이 개념 연상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개별 맞춤 양점 솔루션은 이제 막연하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닌 이제 각자들만의 약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계산 실수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기본기는 되는데 응용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문제 풀이를 잘 보면서 각자에 맞는 트레이닝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업 녹화 영상 제공은 제가 이제 전자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복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들었던 수업을 그대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듣기도 쉽고 복습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큰 목적은 친구들이 오늘 수업을 하면 사실 오늘 복습을 해야 가장 좋은데 보통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학원 오기 직전에 이제 숙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숙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문제의 정답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개념이 비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숙제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복습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학습 상담을 많이 하고요. 시험 전후로도 많이 상담을 하고 이 상시 피드백은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진도도 진행을 하고 질문도 많이 받는데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언제든지 좋으니까 항상 질문을 하라고 해요. 뭐 밤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으니까 정말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제가 뭐 칼 답장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항상 대답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수업 시간 외에 개인 시간을 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어떤 고정적인 시스템은 아니고 저는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따뜻하고 세밀하게 교육을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카톡을 직접 캡처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녹화해서 지나간 내용도 좀 검색해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으로 피드백을 해줄 때 채팅으로 해줄 때도 있고 뭐 가끔 이제 전화로 해줄 때도 있고요. 뭐 아니면 좀 양이 많거나 좀 힘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영상으로 녹화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요. 정말 이 친구가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질문합니다. 주말까지.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이 친구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래서 네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는 조금 불친절합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소통하면서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면서 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 개념 연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질문을 이 친구가 했는데 제가 저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랬지? 이렇게 이제 개념 연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원주각이라고 대답을 하죠. 굿이라고 제가 칭찬을 하고요. 개념 연상화가 아주 잘 된 친구예요. 네, 이렇게 개념 연상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설계를 하면은 그 문제가 잘 풀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학부모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강연을 해주신 수호 선생님은 이번 1캠퍼스에서 또 중등부 강의도 수련하시고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시기 위해서 연동고를 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 2캠퍼스로 이제 전근을 가서 하고 계신데요. 같이 제가 모시고 일할 때도 아이들에게 정말 지금 보셨던 것처럼 꼼꼼하고 치밀한 관리가 정말 가장 큰 특장점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는 좀 불친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풀 수 있는 능력을 정말 길러주기 위해서 정말 옆에서 애쓰시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선생님들은 진심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영어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더 머리와 마음을 영어 쪽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연성고 영어는 어떤 경향이 있었고 또 올해 연성고를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많은 영어과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대표하시는 분은 연성고 영어 출제 경영과 전략 강연 김효준, 수강교 브라이언 선생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Z세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역시 MZ세대에 속하는 홍대 영어의 젊은 비브라이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짧고 간결하고 핵심만 들어있는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쇼츠 영상이 인기가 많고요. 그 아이돌 노래 같은 경우도 점차 시간이 줄어들어서 2분 30초까지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성고 1학년 영어 내신 출제 경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살출 방식은 사실 타 학교랑 다른 점은 별로 없고요. 중간고사 35, 기말 35, 수행평가 30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아셔야 될 게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보다 3학년 성적이 더 대입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성적이 1학년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학년 성적은 적은 학교는 20%, 많은 학교는 30%밖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2학년, 3학년 내신 시험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던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30%라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 보기 전에 치르게 되는데 중간고사가 끝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이제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수행평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30%라는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심으로 중간고사라던가 기말고사에서 한두 개 틀린 것 이상으로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하나의 시험이다. 제3의 시험이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집필고사 범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도 전체가 아마 연수고 전체에서도 가장 적은 범위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교과서 2단원, 비상국민표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1과 2과를 많은 학교들이 쓰지만 연성고는 원칙적으로 1과 3과 2과 4과를 쓰기도 합니다. 교과서 2단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라고 알고 있는 학력평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3월 23일 날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가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3월도 모의고사가 들어갈 확률이 큰데 연성고 개교 이래로 늘 이 시험 범위 트렌드를 지키다가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교과서 2과에 모의고사 한 세트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올해 트렌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항상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이 적다 보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벼락치기라던가 순간적인 이제 암기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나온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부만 13년째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시험 범위가 적다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금방 공부를 끝내겠다가 아니라 대신 여러 번 내가 반복을 해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출제 비중은 상당히 이제 골고루 밸런스가 맞춰져 있고요. 거의 이제 n분의 1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출제 비중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점 발생되지 않는데 이따가 실제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의고사에서가 모의고사는 듣기를 제외한 18번부터 45번까지가 모의고사 문항이지만 타학교는 사실 중간에 있는 도표라든가 안내문 맨 마지막에 있는 장문은 잘 출제를 하진 않지만 연성고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대신에 모의고사를 구석구석 놓치기 쉬운 안내문 도표까지도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적은 대신에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궁금하신 지필고사 난이도인데 송도 영내에서는 가장 쉽고 평이합니다. 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띠고 있지만 연성고는 마이웨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킬러 문항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4번 같은 지필고사 난이도 같은 경우는 연성고 면학 분위기랑 관련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타 학교에 비해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경쟁이 심하거나 열정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 귀를 다 닫고 나는 공부만 하겠다. 주변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거나 딴짓을 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만 열심히 진짜 해주신다면은 범위가 적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24문항이고요. 총 9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학교 시험인가 모의고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유형은 그냥 수능 유형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미리 이제 고등부 선행학습을 할 때 많이 봐왔던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교재라던가 수능 대리 유형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타학교 같은 경우는 두세 문제 정도는 자체적으로 유형을 만들어서 애들을 낯설게 하는 경향인데 연성고는 그런 경우는 단 한 문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지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어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직업도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은 어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전날까지 외우셔야 되고요. 평소에도 외우셔야 됩니다. 단기간 기억으로 외우는 것은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고 이따가 마지막에 수행평가 설명을 드릴 때도 어휘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저 역시 어젯밤까지 계속 단어를 외웠고요. 저도 단어 외우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단어가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 안주할 수 없이 계속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유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내용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학교 시험은 수능이랑 다르게 시험 범위가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내용 문제를 틀린다는 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요. 내용 문제를 다 맞췄을 때 학교 측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만들어내냐 바로 어법과 어휘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범위가 적은 대신에 골고루 출제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요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제수는 2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연속부가 서술형 문제가 30점 정도를 차지하다가 점점 20점, 18점, 12점에서 작년 이제 10점으로 줄어들기까지 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합리적인 추측은 아마 학교 측에서도 내신 대비랑 정시 대비가 다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내신 등급이 좀 안 나오거나 외우고 이런 게 귀찮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는 정시 준비할래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꽤 있는데 시험 유형을 보시면 알 거예요. 서술형 10점을 제외하고는 이게 모의고사인지 학교 시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시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내신 준비랑 정시 준비가 다르게 아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수는 2문제밖에 없고 10점밖에 안 되지만 이게 1등급을 가는 관문이 되는데요. 지난해 연성고 1학년 영어 등급 컷은 1등급은 97점이었습니다. 97점이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술형 2문제를 다 틀리고 객관식만 다 맞추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소 서술량을 1개 정도는 맞춰놓고 95점 정도는 받아놔야 1등급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연성고를 진학을 했다. 서술형이 비중은 10점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을 필요가 있고요. 두 문제 유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타 학교는 서술형이 4문제, 5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서 오히려 혼선을 끼치는 경우가 있지만 연성고는 서술형 2문장 깔끔하게 주제문 쓰기, 요약문 쓰기, 즉 내용 관련된 영작을 요구하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모든 지문의 주제문을 외워서 들어가면 되지 않는가? 네,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적용해야 되는 조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외워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 한두 개 외워서 서술형을 대비하겠다? 불가능한 일이 되고요. 중요 문법 적용뿐만 아니라 제시된 단어도 적고 그리고 10단어 이상의 긴 문장을 영작하는 문제들이 그 문장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영역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주제문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장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3형식 문장으로 주제문을 준비한 다음에 4형식, 5형식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은 능동태에서 수동태, 가정법, 직설법 또는 이제 학교가 상당히 좋아하는 더비교급 같은 여러 가지 핵심 문법을 적용시킨 주제문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어떤 조건이 나와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인데요. 지금 수행평가가 제일 마지막에 있긴 하지만 사실 중요도는 지필고사 못지않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평가는 아마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이제 학교에 공지가 뜨게 됩니다. 주로 뒤쪽에 이제 교실 옆에 크다란 공지가 붙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수행평가 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지금 단어 시험이랑 간단한 영작하기라고 나와 있지만 저 단어 시험 개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300개에서 한 400개까지가 아마 제공이 될 거고요. 중학교 때처럼 하루 이틀 외워서는 절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지가 뜨는 순간부터 수행평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셔야 수행평가가 무려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등급을 올려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영작하기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말이 간단하지 학생 입장에서는 절대 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요즘에 뭐 파파고라든가 챗 GPT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용해보겠다. 낭패를 더 보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파파고는 엄청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파고보다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작하는 것도 저랑 같이 준비를 해야지 수행평가 30점 만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연성고 시험지가 되는데요. 별 특이한 점은 없고 사실 우리 이제 연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라는 말을 제외를 시켜버리면 이게 학교 시험인가 모의고사인가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유형은 모의고사 유형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6번 문제를 보시면은 타 학교에서는 잘 내지 않는 모의고사에 있는 안내문 문제까지 출제를 할 정도로 시험 범위는 적지만 구석구석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1번, 12번, 13번, 14번이 다 순서 관련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성고 객관식의 좀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에서는 잘 내지 않는 순서 관련 문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4문제 정도 냈고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5문제를 순서 관련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19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뭐 등급을 한 개 이상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순서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5번까지도 순서 관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번, 23번 보시면은 장문 유형을 썼다라는 거는 학교가 모의고사 유형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신 대비랑 정시 대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지가 아마 송도 내에서 제일 이제 그 장수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7페이지로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두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별 다른 점은 없고요. 사실 이 전략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연성고에 전화를 몇 통 했었는데 방학 중이라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제 찾아갈까 생각까지 하다가 겨우겨우 전화가 되는 행정실 직원들과 통화를 했는데 올해 1학년 영어 선생님이 2분 정도가 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대세가 바뀔 것 같진 않고요. 뭐 시험 범위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출제 경량, 제가 분석해드린 출제 경량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성고 내신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5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업이라 생각하고 집중을 좀 해주세요. 왼쪽에 보이는 게 원래 시험 범위에 있었던 지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학교에서 변형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유형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 일반적으로 어휘 추론 문제라고 부르는 유형이고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의 글자랑 오른쪽의 글자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disposable massive, 단어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연성고만 가능한 건데 타 학교는 선택지 5개를 다 바꿉니다. 한두 개 정도 같은 단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연성고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좀 편하게 하고자 해서 1번, 2번 단어는 똑같은데 아이들이 방심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설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은 창의적인, 독창적인 뜻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동의어를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동의어를 외워야 되는데 나불의 동의어는 creative가 있을 거고 imaginative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 단어가 나왔을까요? original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original 하면은 단어를 얕게 공부한 아이들은 원조의, 원래의라는 뜻만 떠오르겠지만 오리지널의 핵심적인 뜻은 뭐다? 창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이랑 오리지널은 같은 말이니까 3번은 정답이 되지가 않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allow라는 단어랑 prev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대놓고 반의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들은 대부분 이제 4번이 반대말이 나왔으니까 4번을 고르는 경향이 있겠지만 어휘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prevent가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려면 4번 문장 전체를 봐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연성고는 어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4번 문장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ow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가 커피를 마시게 허락을 해주는데 without holding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컵을 들지 않고 without이라는 부정어를 썼는데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뒤쪽에 without이 사라져버렸습니다. without이라는 부정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allow라는 단어의 반대말 prevent를 쓰는 거는 맞게 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아니게 되고요. 마지막 5번을 보면은 less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단어의 정답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5번 문장 전체를 보면은 원제는 동사가 will입니다. 긍정의 동사를 썼지만 변형 문제는 will not, want를 썼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 less가 반대말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less를 뭘로 바꿔야지 5번이 맞는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 핵심 단어는 무조건 바꾼다. 핵심 단어는 무조건 바꾸니까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대말까지 싹 다 외우자. 두 번째는 문장 구조도 바꾼다. 여기 같은 경우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전치사 구를 적었지만 여기는 전치사를 빼고 동사 구문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 전체도 바꾼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원래 지문은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문 내신의 단골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순서 관련 문제입니다. 순서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는 지문을 4등분 한 다음에 순서 배열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은 핵심 문장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문장의 위치를 찾아서 집어넣는 유형이 있는데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거의 18점, 19점을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담당하는 순서 배열 문제지만 대비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원래 있는 글을 4등분을 한 다음에 아니면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하고 싶다? 6등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8등분까지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6등분, 8등분까지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토막들을 순서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사실 8등분까지 해서 순서를 맞춘다? 순서 문제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야 될까? 임의대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눌까? 이 출제 문제를 보면 학교 선생님의 생각이 조금 보입니다. 자, 형광펜 글씨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눠진 부분이 however입니다. 자, 그러나라는 단어고 대표적으로 연결어, 내용이 반전이 되는 역접의 연결어이기 때문에 however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글을 나눠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search라는 단어인데 애들이 사실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search입니다. search 다음에 명사를 써서 그러한 명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한 책, 그러한 사람, 그러한 행동 이런 표현 우리가 언제 쓰게 되죠? 앞에 있었던 말을 되받아올 때 쓰게 되기 때문에 search 플러스 명사가 있어도 우리가 여기서 끊어가지고 글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한 번만 우리가 체득을 해보면 3년 내내 순서 관련 문제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요약하기 유형인데요. 원래 왼쪽은 교과서, 재활용 관련된 글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요약하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약하는 거는 객관식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서술형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 위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가 attract라는 단어가 밑줄에 쳐져 있는데 A번에 지금 무슨 단어가 들어갔죠? draw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attract랑 draw가 동의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draw라는 단어가 그림 그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끌다,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attract랑 draw는 동의어고요. ing가 붙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vea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B번에 disclose가 있습니다. disclose가 close의 반대말이니까 드러내다, 공개하다라서 reveal과 동의어가 되고요. 역시 연성분은 핵심 단어는 당연히 바꿔 쓴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g가 붙은 건 문법적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원문에는 지금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좌우에 주어동사, 뒤쪽에도 주어동사, 절과 절을 이을 수가 있지만 지금 번역 문제를 보게 되면은 with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절대 주어동사를 쓸 수는 없어요.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겠지만 전치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를 추가할 수가 없어서 with 동사 구문이라는 문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while 이끄는 부사절이 with 동사 구문으로 바뀌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핵심 단어를 바꾸고 문장 구조조차 바꿔버린다. 시험 범위는 적지만 문제를 대충 내진 않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두 문제만 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문제입니다. 비중이 사실 많이 크진 않지만 학교 측에서 변별력을 위해서는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른 게 문법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한과의 문법 포인트가 2개, 그리고 시험 범위가 2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법은 4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법 4개만 가지고는 웬만한 문제를 다 풀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법은 시험 범위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문법 포인트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야 되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3개년의 연속고 문법 문제만 싹 다 분석을 해보니까 내린 결론은 문법은 나올 놈만 나왔다. 문법은 중요한 것만 착실하게 제외했다. 어렵긴 하지만 학교 측에서 문법 문제를 가지고 치사하게 장난을 치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문법이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고 나올 놈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올 놈이 누구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법 공부에는 중요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동사, 중동사 파트입니다. 영어 경험 중에서 동사를 정복한 자가 영어를 정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사를 알면 문장 구조 전체를 알게 됩니다. 동사랑 중동사를 물론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중동사라는 거는 학생들은 잘 알 텐데 동사에서 변형된 단어들, 투부정사, ing 같은 단어들을 중동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먼저 동사, 중동사 파트를 공부를 하시고요. 거기가 공부가 됐으면 두 번째 할 거는 관계사 접속사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높은 넘어야 될 산인데 관계사 접속사라는 건 C번 문제가 됩니다. was을 쓸래, 됐을 쓸래 이런 문제가 관계사 접속사가 되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힘든 작업은 맞지만 한 번 제대로 해놓으면 3년이 편합니다. 시험 범위는 바뀔 수가 있겠죠. 시험 범위는 늘어나겠죠. 교과서 바뀌고 부교수 바뀌겠죠. 문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법은 바뀌지 않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나올 놈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 중동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계사 접속사를 우선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술형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유형을 보니까 빈칸의 문장을 완성하셔. 이거 빈칸 채우기 아닌가? 단순한 암기의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원문은 public까지로 끝냈고 학교 시험에서는 as부터 마지막에 artist까지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의 앞 단어를 보면은 in other words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저 단어 다음에는 대부분 주제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빈칸을 채우는 단순 암기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주제문을 쓰는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성고 서술형은 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주제문을 쓰는 상당히 괜찮은 서술형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암기해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질문이 주제가 상당히 괜찮아서 서술형 내기 괜찮아 보인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주제문을 여러 가지 형식과 여러 가지 문법이 적용된 주제문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1등급 목표랑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등급 등급 컷이 97점이었고 객관식 만점은 90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최소 1개를 맞춰주셔야 1등급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무리 귀찮아도 대입의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저랑 같이 여러 가지 버전의 주제문을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대입, 추론, 순서 등 내용 관련 문제가 많다. 대입, 추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큰 의미를 물어보는 거. 주제, 제목, 아니면은 요지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를 말하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 관련 문제, 내용 관련 문제가 많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자, 일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진 시험인데 내용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사실상 등급은 거의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대부분의 모의고사랑 교과서는 구글링을 하면 원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까지 총동원을 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지의 단골로 나오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싹 다 외우고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순서 관련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더라도 5등들을 6등분 또는 8등분까지 한 다음에 맞춰보는 연습을 하시면 순서 관련 문제 4문제 18점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문법은 출제될 내용이 정해져 있다. 나올 것만 나온다. 중요도 순서로 공부를 하면 된다. 중요도 순서는 뭐다? 동사, 준동사, 관계사, 접속사 파트를 우선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라면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로 가면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 요거만 제대로 해놔도 대부분의 문법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은 비중은 적지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문장을 만드는 연습과 그리고 필수 문법이나 확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제는 단랑 한 개의 준비에 가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도 적으면 부분 점수라도 주지 않나요? 네, 안 줍니다. 연성구는 부분 점수 주지 않습니다. 부분 점수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영작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행평가입니다.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수행평가가 학교에 공지가 뜨는 순간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학원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때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본 애들은 완전 등급에 못을 박아버릴 수가 있을 거고 중간, 기말에 한두 개 실수한 애들도 충분히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수행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뜨는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성실하게만 하면은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상관없이 수행평가 30점 만점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쇼츠 영상 같은 K-POP 아이돌 노래 같은 짧고 간결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담당하는 과목이 영어거든요. 진짜 한 줄도 빼먹을 내용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다시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나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 강력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꼭 대형 TV로 정확하게 시청, 다시 보기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연성고 내신 100%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내신 준비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선생님이 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내신을 정통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 변동이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저 진짜 감동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강연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올해 2023년 저희 영어 아카데미도 절대로 뒤로 가거나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가면서 학생들의 내신, 대입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네, 너무나 좋은 강연에 제가 신이 났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연성고등학교 과학 출제 경향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저희 영어 아카데미 과거 과장님이신 호남수 선생님 수업 듣고 점수 튀어 올라라 해서 수강교가 호튀입니다. 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에서 고등부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호티 호남수입니다. 네, 영수의 영어, 수학, 국어에 비해서 또 과학은 이렇게 과목의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성고등학교 과학 출제 경향 및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제가 이 연성고등학교 과학 준비하면서 딱 강조드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쉽습니다. 과학 시험이 이 송도일대에서 가장 쉬울 정도로 타과목도 그렇지만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연성고등학교에서는 100점이 안 나오면 1등급이 안 나올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일단 너무 쉽고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 1등급이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다양한 자료에서 과학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점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자, 내신 산출 방식을 보시면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단위의 시험, 6단위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는 1학기 때 3단위를 하고 2학기 때 3단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4단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2단위만 합니다. 그래서 자, 연성고등학교는 1학기 때 자, 중간고사의 비율이 35%,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35%고 수행평가가 30%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간고사 같은 경우 기말고사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점이 안 나오면 1등급이 나올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간하고 기말고사는 무조건 100점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그래서 이제 더더욱 중요한데, 수행평가가 지금 30%인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시면 35, 35,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도 시험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을 따지면 수행평가에서 1점을 깎이면 3점이 깎여서 그럼 이제 1등급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1등급 맞기 정말 힘듭니다. 네. 운이 좋아서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1점이 나가면 이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데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자, 만점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2단위만 합니다. 일주일에 수업이 2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을 중간고사는 실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말고사에서 한 번에 이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 이 기말고사 하나에 모든 걸 다 거셔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총 단원이 4단원입니다. 그리고 1학기 때 1단원과 2단원, 4단이긴 하지만 그 3단원의 일부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3분의 2 분량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2학기 때 거의 2단원 분량의 시험을 하나에서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를 안 보다 보니까 과학을 2학기 시작하자마자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학기 때 부랴부랴 하려고 하니까 수학, 영어도 많은데 과학 같은 경우도 2단위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중간고사를 본다는 생각으로 미리 대비해놔야 나중에 기말고사 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비율이 2학기 때는 또 40%라서 좀 더 이제 수행평가가 중요해졌죠.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개 단원인데, 자,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한 단원, 기말고사 때 한 단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학기 이제 시작하시면 1단원만 공부하면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아니라, 1단원의 반, 앞부분, 그 다음에 2단원의 앞부분, 이렇게 2개를 합쳐서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1, 2단원은 끝내셔야 됩니다. 1학기 때. 자, 그리고 이제 3단원 1부도 약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구교재가 있고요. 자, 지필고사 비중은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다양한 학습지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연성고등학교 시험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자료만 써요. 그림, 도표, 뭐 이런 그래프, 자료만 쓰고 거기다 선생님들이 그 안에 있는 답지만 바꿉니다. 그래서 그 답지가 너무 쉬워서 그런 그 지문 위주로 문제, 도표 그런 거 분석하는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할 때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문제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대로 됩니다, 거의. 그 난이도로. 근데 연성고등학교는 그 모의고사 문제도 바꿔서 아주 쉽게 내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일단 문제가 쉽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 난이도는 지금 중상이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하라고 쓰기 좀 약간 민망해서 자, 하라고 쓰기 민망해서 이제 중상에 잡은 이유는 그 안에서도 한두 문제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문제 정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웠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다 쉽고 한두 문제가 약간 어렵다는 거. 지필고사 문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 그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워낙 쉽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수행평가는 사실 자기 학생들의 의지만 있으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신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다음에 발표를 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다 써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외워서 학교 가서 그대로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두 번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1학기 때는 뭐 시험도 한 번 하고, 그리고 2학기 때는 탐구 서술, 탐구 논술을 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항상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고 그거를 머릿속에 암기했다가 이제 서술하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만 관심이 있으면 아마 수행평가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작년도 1학기 문제인데요.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단 쉬운 게 지문들을 보시면 다 기역, 니은, 디귿, 대부분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세 개에서 이제 답을 고르다 보니까 또 난이도가 쉽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지선다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있고 뭐 계속 찾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되게 간략하고 되게 짧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시험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하니까요. 자, 그거를 이제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게 이제 1등급을 가르는 당락이 될 거고요. 자, 요거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자, 요 앞에 거는 이제 2014년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화학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이제 공부하신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정말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고, 누가 석출되는지 기본만 딱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낸 거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석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온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랑 만나면 포역회를 해준다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도 알고 6학년 학생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1번에 나오죠. 옳지 않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보는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연속고등학교 과학시험은 매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연속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때 가장 어렵게 나온 한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제 한 문제인데, 학생들은 아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저거는 되게 좀 쉬운 편이고요. 기말고사 때는 한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난이도 출제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고등학교 또 이제 기출 유형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거의 똑같죠. 마지막에 있는 지문, 리을, 디귿, 저기 디귿 정도만 좀 다르고, 좀만 고쳤고, 나머지는 전체로 똑같아서, 과학 선생님이 이제 한 학교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근무하시는데, 자, 2년 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년 문제, 그 재작년 문제, 한 3년치 정도, 4년치 정도는 다 풀어보시면 아마 똑같은 문제도 많이 나올 거라서, 네, 시험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아주 예전 문제고요. 자, 이거는 작년 문제인데, 이거는 뭐 거의 똑같죠. 바꾼 것도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한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그림만 똑같이 활용하시고, 안에 있는 내용은, 자, 저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출제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연속고등학교 내신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내신이 워낙 쉽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이 쉬우니까 실수하지 말고 이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실수를 줄이려면 다양한 자료하고 이런 도표들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연속고등학교 내신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호팅 선생님은 송도 내에서 가장 많은 과학 수강생을 데리고 계신 소위 말하는 과학 1타 강사입니다. 정말 수업이 재밌고 이번에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저랑 얘기를 하는데도 제일 좋았던 피드백은 실질적인 조언과 정말 꿀팁들이 되게 방출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많이 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 연성고 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쉽고 비교적 내신 대비가 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아까 중간중간 말씀하셨듯이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구석구석 포진해 있고 과학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대비가 안 되면 실수하기가 딱 좋은 학교가 연성고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자료가 있는 저희 호치 선생님 수업 수강하시는 것도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연성고등학교 내신전략 세미나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정말 유익하셨죠? 도움 많이 되셨죠?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자료를 배부하고 또 어머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달리는 학원이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 2009년에 개원한 이래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송도에서 리딩 학원으로 이끌고 있는 학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작고 크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행사와 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구석구석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담아서 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 영어 아카데미 연성고 내신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나가실 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고요. 받으신 수강 신청 자료 작성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